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거제 수협의 100억 원대 쪼개기 대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는데요. 하지만 수협중앙회가 감사한 결과 특혜 대출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원주택 사업당에 한도를 초과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부정 대출됐는데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150여 가구 고급 전원주택 터입니다. 산이 깎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탓입니다. 분양이 잘 안 됐어요. 집 막 팔아봐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보니까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제 수협은 터는 하나지만 시행자가 두 곳인 이 사업에 약 98억 원의 돈을 대출했는데 부정 대출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업체당 50억 원인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원래 업체가 매출도 없던 업체를 하나 더 내세워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사무실을 같이 썼고 일부 땅은 공동 소유하며 이 사업 전에도 자금 거래를 했습니다. 특히 두 업체의 기업 현황 서류를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동일인이 운영한 것으로 수협중앙회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파이팅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업체들은 공사 금액에 대한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왜 나눠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 회계 처리 때문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도급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래 너네 지분율대로 쪼개줬어요. 이에 대해 거제수협은 대출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부정 대출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거제수협 비리를 수사했지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거제 수협 부정 대출 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었는데요. 이 건설 사업을 조합장 친동생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제 수협 등에서 대출된 돈이 100수십억 원인데 공사 대금도 미지급돼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의혹은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이 사업에 대출된 돈은 거제 수협과 축협 등 모두 142억 원. 그런데 담보토지 등기부상에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업체가 거제 수협 3건의 대출 49억 7천만 원을 한 번에 상환한 날 모 신협에서 10억 원을 대출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거제 수협은 또다시 종전과 비슷한 규모인 49억 3천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근저당 우선순위였던 거제 수협이 상환과 대출을 반복하며 신협에 근저당 권리 순위를 양보한 겁니다. 거제 축협의 대출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대출된 돈은 모두 142억 원. 하지만 투입한 공사비는 이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전체 사업비 451억 원 가운데 토목공사비는 78억 원인데 이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지난 8월 중단됐습니다. 공사 대금도 시공업체에 전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40억 원을 대출받고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까지 밀리면서 수십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거제 수협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었다니까. 그러니까 대출 만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안 낸다든지 채권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해당 사업은 거제 수협조합장의 친동생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정대출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남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온 문예회관은 자체 지역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문 프로듀싱 극장으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8년 진주 남강을 바라보는 자리에 문을 연 경남문화예술회관. 한국 건축의 대가인 김중업 선생의 설계로 국내에서는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에 이어 세 번째로 개관한 종합예술극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첫 공연인 연극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생각납니다.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뒤에 서서 보시는 분도 있었고. 점점 노후화된 시설로 침체기도 있었지만 2009년 리모델링 이래로 1,500여 회의 공연을 올리며 다시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관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관 위주의 프리젠팅 극장에서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프로듀싱 극장을 지향합니다. 조선시대 영남 학파의 거두 남명 조식의 삶을 다룬 오페라 처사 남명과 구한말 르사오적을 꾸짖은 진주기생 산웅을 소재로 한 뮤지컬 조선의기단이 제작을 마치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극장에서 제작극장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우리 해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30주년 기념으로 지한왕 김선욱 듀오 콘서트, 국립발레단 스파르타쿠스, 정경화 조성진 듀오 콘서트 등 다채로운 기념 공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30주년을 맞은 경남문예회관,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보유한 프로듀싱 극장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 해상으로 빠져나갔던 먼지가 다시 유입되면서 예상과는 달리 오후에 대기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오늘도 먼지는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겠는데요. 경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는 계속됩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창원의 낮 기온 21도, 합천과 밀양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25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다소 뿌였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의령과 함안 5도, 창원과 김해가 10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낮은 분포 보이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 정도로 낮게 일겠지만 오늘도 해수면의 높이는 높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의 오름세는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내외 항공부품 기업과 항공 MRO 기업,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에어로마트 사천 2018 행사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KB 인제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에어로마트 행사는 카이와 한화기계 등 대기업과 중소업체 40여 개사, 에어버스, 보잉, 샤프란 등 해외 판매 구매 기업 20곳이 참여합니다. 또 항공 MRO 특별 세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 항공사를 특별 초청해 사천항공 MRO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시 인구 증가율은 주춤한 가운데 장유 인구가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일 기준 장유 인구가 15만 2명으로 집계돼 15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해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지난 2000년 이후 감소세 없이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반면 김해시 인구는 지난달 53만 1,873명으로 전달보다 110명 줄어드는 등 올 들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도예인 지원과 육성 관련 조례를 만들고 해마다 한 명씩 도자기 명장을 선발합니다. 김해시 의회에서 의결된 도자기 명장 선정과 운영 조례는 김해시가 지역 도자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명장으로 우대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연간 한 명씩 선정해 증서와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 지역에는 도예인 130여 명이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